우리나라 그 애국가의 그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애국가가 지어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사회학 박사이신 김수능 박사님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뭐 사회학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민족문제연구소 광주 지부장이 더 중요한 그러세요? 타이틀입니다. 예, 민족문제연구소가 네, 뭐 하는 데냐? 네, 해방 이후 우리가 친일 잔재, 일제 잔재 네, 청산을 못했는데 네. 친일 잔재를 청산하자 하는 취지로 생긴 단체예요. 네.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어서 음, 4,389명의 친일 인사들의 어떤 기록들, 흔적들을 이 책이 만들어 그런 놨고, 거예요? 저기 이렇게 있는 책이 있죠. 좀 줘보세요. 아, 친일 인명사전 네, 이게 만들어졌고, 네. 저 기준에 보면은 이제 음악인들도 41명이 여기 나와요. 아, 우리들이 학교 교과에서 배웠던 뭐 홍남파, 현재명, 그 유명하고 쟁쟁한 이런 인물들. 무거운 걸 갖고 예, 오셨네요. 예, 이게 친일, 예, 예. 예. 예, 친일 인명사전. 인명사전에 대해서 나올 것 예, 같아요. 거기에 이제 41명의 음악가가 나오는데, 네. 현재명, 홍남파, 무슨 김성태, 이흥렬, 네. 그 유명한 우리가 음. 학교에서 교과서에 배웠던 인물들이 다 나옵니다. 뭐 조두남. 그러게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이제 박시춘이니 이런 그 음. 대중음악가들도 나오는데 이제 그 기준은 이분들이 일제 강점기에 얼마나 친일 부역을 했는지 예. 전쟁에 일본군을 대신해서 우리 조선 청년들을 전쟁에 나가도록 하는 그 노래를 만들고 그 일왕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고 아이고. 그런 부르고 다니고 이런 예. 것들을 이제 많이 기준으로 해서 돼 있는데 예. 그 애국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안익태라는 사람 어떤 사람 안익태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그 쌍욕을 붙이고 이는 그렇지만은 또 우리는 그런 건 안 해요. 이게 일제에 부역을 했고 일왕을 찬양하는 이런 작업을 했고 심지어는 이제 유럽에 가서 나치 부역도 하고 그 나치 부역으로 유명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제자입니다. 본인도 그 나치 독일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일본 유럽의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러니까 얼른 스페인으로 도망갔는데 그 스페인은 그 중립국이었으니까 독일이 패망하니까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살려고 그랬는데 미국도 안 받아주는 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나치 부역자의 제자였다. 이것 때문에 미국을 못 가요. 그래서 계속 스페인에서 마요르카 섬에서 살다가 이제 죽었는데 이 애국가라는 것은 한국 환상곡이라는 곡을 제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교향시라는 예. 건데 한국 환상곡. 한국 환상곡 이제 그게 이제 또 만주 환상곡하고 연결이 됩니다. 만주 환상곡이라는 게 1942년에 나왔던가 그 만주국 건국 19년 10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이렇게 맞춰서 부르기 위해서 이제 만주 환상곡이라는 걸 짓거든요. 그럼 만주국이라는 게 일본이 만들어 놓은 일본 괴뢰국이에요. 꼭두각시 나라. 네. 실은 일본인데 만주에 딱 해서 그냥 이름만 붙여놓고 박정희도 만주 군관학교를 나와요. 그럼 만주 군관학교는 게 다 일본군 양성도거든요. 그죠? 만주군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저 거리 두기 때문에 저 예, 앞으로 갈게요. 그러세요. 네. 초대 참모총장부터 시작해서 19대까지인가 20대까지인가가 일본군 출신이 우리나라 육군 참모총장을 할 정도로 일본군들이 우리나라 군대를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일본군 출신들이. 네. 근데 이제 이 안익태라는 사람이 이제 그만큼 그 일제에 부역을 하고 나치 부역을 했었는데 네. 그때 한국 환상곡이니 만주 환상곡은 거의 비슷해요. 네. 일부분만 바꿔가지고 했고 나머지 부분을 똑같이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인데 그 한국 환상곡에 나오는 게 지금 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네. 대부분이 몰라요. 예. 깜짝 그래서 놀랐어요. 이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한다는 것은 일제를 찬양하는 것이고 그다음 저희들이 부르는 일본 천황, 일본 왕을 바치는 노래거든요. 이제 그것을 독일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게 실제로 그 동영상 그때 뭐 우리가 카메라로 이게 스마트폰을 찍은 게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동영상이라는 것은 그 영화 필름으로 찍었다는 것이죠. 네. 그게 지금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고 지난번에 그 광복 회장 김원웅 회장이 그 안익태 애국가 문제 있다. 네. 일제 부역한 사람이 쓴 곡을 나라의 국가로 부르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폭탄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 폭탄선언이 바로 이게 바탕을 두고 이제 한 그래서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책을 보고 예. 이거는 좀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며칠 전에 네. 안익태 후손이 그 네. 조카예요. 아들은 네. 아니고 안익태 조카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안익태를 욕했다 해가지고 사자 명예훼손으로 광복회와 김원웅 광복회장을 고소를 합니다. 아이고. 사자 명예훼손. 네. 참 힘든 거죠. 우리는 그래서 참 잘했다 그랬어요. 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안익태가 친일 행위를 한지도 몰랐고 또 나치 행위를 나치 부역을 한지도 몰랐고 또 안익태의 애국가가 그런 류의 노래였다는 것도 몰랐고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새로운 여론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이 설 테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세계적으로 지금가 위상이 올라가 있는 나라가 이런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 대한민국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네. 그런 이 역사를 정리하고 우리 문화 속에 남아있는 우리 생각 속에 남아있는 이런 친일 잔재를 정리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애국가를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불렀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꾸냐 네. 이런 말들 하기도 해요. 네.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우리가 일제를 광복 75주년이 됐는데 일본은 물러갔지만은 그 문화 속에서 아직도 부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고 있는 희망의 나라로 네. 선구자. 네. 선구자가 마치 독립군의 노래인 것처럼 알고 독립군이 선구자인 것처럼 이렇게 네. 알고 부르고 있었는데 실은 선구자를 작곡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윤혜영. 예, 윤혜영과 조두남. 작곡한 조두남. 네. 이 두 사람이 다 이 친일 인명 사전에 나와 있는 친일 부역자입니다. 아. 그리고 워낙에는 이 노래가 용정의 노래라고 돼 있어요. 용정의 처녀가 네. 말 타고 달리는 일본군이 부러워갖고 그걸 부러워서 부르는 노래가 용정의 노래인데 이걸 조두남이 해방 후에 가사를 약간 바꿔가지고 선구자 이렇게 말 달리는 선구자 우리는 독립군처럼 생각을 하고 불렀죠. 네. 저도 많이 불렀어요. 모르고. 근데 아니 독립군이 어떻게 대낮에 말 달리고 용정신을 달립니까? 비밀리에 저기서 숨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독립군이고 전투에서나 나오고 그러지 누구를 보란 듯이 그냥 말 달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치 이런 것들이 애국가 독립군의 노래인 것처럼 잘못 알고 많이 불렀던 것. 희망의 나라로 그렇죠? 예, 1931년에 희망의 나라라는 곡이 현지명 현지명 작사 작곡으로 예.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1931년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일본이 만주 침략을 만주 사변을 일으킨 해예요. 예. 그동안에 이제 청일 전쟁을 이기고 노일 전쟁에서 이기고 일본이 기고만장을 해가지고 이제 사실 청일 전쟁이라고 해봤자 망해가는 청나라에 총매빵 쏴갖고 그냥 항복하니까 지가 이긴 것이 됐고 노일 전쟁도 그때 뭐 러시아 혁명 앞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러시아가 어지러운 시절에 그건 가만 놔둬도 자빠질지 모르는 러시아를 갖다 놓고 쫙 변방에서 한번 싸움해가고 이겼다고 해서 마치 저희들이 그냥 세계적인 대국들을 이긴 것처럼 기고만장해갖고 정말 점점 기고만장해가지고 나간 것이 이제 대륙 침략이고 예. 중국 대륙의 중일전쟁은 1937년인데 네. 1931년에 만주사변으로 대륙 침략을 했죠. 그래서 일본의 꿈은 당시에 만주를 가서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섬나라 일본이. 네. 그래서 만주 드림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슨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당시 일본에 만주 드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자 섬나라 일본이 바다 건너 저편 언덕에 예. 배를 지어가자 희망의 나라로
마치 그냥 희망의 나라가 그 대한민국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의 희망이 아니라 일본의 희망이었어요. 어머 어땠을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독도는 우리 땅 하고 한국말로 한국산에 부르면 한국 땅인데 일본 사람이 일본말로 독도는 우리 땅 해보면 일본 땅이 되는 거고 미국 사람이 미국말로 독도 is our land 해보면 미국 땅이 되는 거잖아요. 네. 희망의 나라로 하면 주어가 없이 뭣도 없이 이렇게 하면은 누구의 희망인지를 모르는데 그냥 그 가사 그대로만 하면 아주 좋은 뜻이어가지고 우리도 좋은 노래로 알고 불렀어요. 그랬죠. 예. 네. 근데 이제 특히 음악 분야에서 우리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은 음악 교과에서는 모든 친일파 음악가들만 나옵니다. 해방 이후에 음악 교과서를 편수했던 이 편수진들이 전부 친일파들이에요. 문학 이것은 윤동주도 있었고 뭐 이육사도 있었기 때문에 친일파만 갖고 다룰 수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학에는 이제 저항을 했던 이런 문학인들도 나오고 그러고 음악인들도 저항을 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친일파 일색으로 그 교과서를 편수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무슨 그 그랬네. 윤희상 선생이랄지 이분도 1년 이상 그 일제강점기에 1년 이상 항일운동을 하다가 1년 이상 그 옥살이를 했고 무슨 광주 정률성 선생 같은 분들은 이제 아예 그냥 의열단으로 참여하고 신흥모관학교 가버리고 뭐 했었잖아요. 그렇고 물론 이제 그 모택동 군대하고 같이 이제 연안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이제 그러나 그것은 무슨 공산당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항일 투쟁에 같이 항일 전선에 같이 나섰던 사람이고 우리가 또 뭡니까 보성 출신 이름이 요즘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보성 윤희 아니 그 저기 여기 최동선 선생 네. 최동선 선생 같은 분도 독일에 유학을 하고 와가지고 조국이 일본의 이 발 아래 이제 떠지니까 붓을 꺾어버립니다. 음악 활동을 중지해버리고 더구나 그러니까 음악을 안 한다고 하니까 뭐 친일이라고 불러서 시킬 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최동선 선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민속 악보를 체복하고 다니고 정리하고 다니고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됐는데 마치 우리의 음악인들은 현재 명 홍남파, 이흥렬, 김성태, 조두남, 김동진 뭐 이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알고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훌륭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 전부 이 책에 나와 있는 친일 부역자들이더라고 말입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몇 분이 4,389명이 올라와 있어요. 4,389명이 지금 여기 올라가 친일이라 이런 거죠. 친일 인명사전에 그거는 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렇죠. 증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도 여기 올라가 있는데 그 후손들이 이 책에 나온다 그러니까 못 나가게 그 가처분 신청을 해요 법원에.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 근데 결국 대법원까지 가갖고 우리가 이겼어요. 왜냐면은 박정희의 사실이니까. 혈서 지원에 관한 신문 기사가 나와거든. 바로 이렇게 친일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음악인들만 갖고 이야기를 했고 아니 대역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동요나 애들 놀이까지도 동요 중에서도 저희 자 여우야 쎄쎄쎄 무궁화꽃이 폈습니다까지도 일본 놀이하고 이런 것들을 놀이 방법 아예 모든 게 똑같은 것도 있고 한국 말로만 바꾸고 또 어떤 것들은 그냥 제목만 바꿔놓고 그래서 우리들이 어렸을 때 하고 놀았던 것들이 대부분 일본 놀이였는데 그걸 아직도 부르고 있고 그걸 아직도 애들이 우리 것인 줄 알고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자존심 문제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불렀던 게 이제 아버님 할아버지 세대들이 이제 일제 시대를 지내서 이제 저절로 이렇게 동요가 막 그런 것도 있었던 있고 거예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었던 것도 있지만은 이 교과서를 쓴 사람들이 교과서는 또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친일파들이었거든요. 이게 자기를 위주로 해놓으니까 그 역사가 이승만 이후로 우리가 친일 청산 안 했잖아요. 반민특위 해산시켜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친일 그 수구 세력들이 네.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망쳐먹고 있는 적폐 세력이라고 우리가 그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 문화 속에 남아 있는 또 생활 속에 남아 있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해 가지고 네.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제 민족문제연구소는 네. 이 책이 18년에 걸쳐서 나옵니다. 처음 시작해서 네. 책이 출판될 때까지. 네.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광주에서는 작년에 네. 광주 친일잔재 전수조사 보고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와요. 네. 광주시에서는 이제 광주 시내에 있는 친일잔재를 다 찾아내자. 네. 해서 그 보고서가 나왔고 네. 그 보고서에 무슨 학교에 어디 학교 교관은 어쩌고 어디에 학교 있는 동상은 어쩌고 어디 있는 총원 탑은 어쩌고 그 광주 송정공원에 있는 금선사라는 절은 이게 일제가 쓰던 그 신사 건물 그대로 그런 게 다 이 보고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 광주일고랄지 광덕고등학교랄지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친일 작곡가가 작곡한 교가를 부를 수 없다 하고 학생들이 광덕고등학교는 그 신채호 선생의 후손들이 만든 학교거든요. 이런 걸 용납할 수 없다고 바로 교가를 바꿔버리고 광주일고면 학생 독립운동의 어떤 주요 그 후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실파가 만든 교가를 작곡한 교가를 우리가 부를 수 없다. 그 입학식이니 졸업식이니 모든 학교 행사 교가를 안 불러버려요. 네. 애들이 안 불러 학생들이. 그렇죠. 네. 의식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고심 끝에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학생들의 의견 묻고 학부형들의 의견 묻고 네. 교사들의 의견 묻고 해서 90몇 % 이상 이건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가사는 학생들한테 공모를 했어요. 이 학생들이 동아리를 여러 개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작년에 EBS에서 한번 그 광주일고 학생들이 교가를 공모해서 교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1시간짜리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와, 그거 대단한 건데. 그래서 학생들이 제대로 우리의 광주 교과서면 교과하면 맨날 무등산이 나오는데 무등산도 직접 올라가서 쭉 답사하는 이런 것들이 참 학생들 손을 참 멋있다. 그 곡도 그 광주일고 졸업생들 중에 음악하는 분들한테 공모를 했더니 누구죠?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을 만든 작곡한 김종률 선생이 작곡가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2020년 1월 1일부로 공식적으로 광주일고 교과가 바꿔집니다. 물론 작년 11월에 이걸 발표를 해서 이렇게 내년에 바뀐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뭔가 우리 사회에서 하나씩 둘씩 물론 우리가 뭐 이영렬의 바우고개를 부른달지 홍남파의 고향의 보를 부른달지 이런 거는 참 홍남파가 아직 친일하기 전에 만든 그 참 좋은 노래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서에 맞고 우리가 많이 불렀고 그런 서정적인 노래들 이런 것들 좀 부르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알고나 불러라. 알고 만약에 건물도 알고 뭐 일본 건물이다 하면 써놓으면 되잖아요 입구에다가. 그렇죠. 목포 가보면은 이제 일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목포 가보면 근대사 박물관이 있고, 그럼 일본 영사관도 그대로 있고 보존해놨어요. 문화재로. 문화재라는 게 좋은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 기념물이라는 것이죠. 그죠. 좋은 역사만 역사가 아니라 나쁜 역사도 역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을 뜯어 없애버린 게 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놓고 후세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보고 배울 수 있는 반성할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자료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광주시에서 친일잔재 전수조사 보고서가 나오니까 작년 8월 8일 날 광주공원이라는 것도 그 신사가 있던 자리거든요. 전국 어디나 공원이라고 붙은 곳은 되게 높은 곳에 있어요. 그게 신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남산공원도 그렇고 뭐 나주공원도 그렇고 송정공원도 광주공원도 어디나 도시마다 있는 데 꼭대기에 신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단을 이쁘게 잘 다듬어 놨고 광주공원도 우리나라 궁궐이나 아니면은 절에가 있는 계단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궁궐에 있는 돌은 아주 말끔하게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막 해도 오들수들은 자국도 있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는 깨끗하게 다듬어 놓은 돌인데 그 계단은 이제 신사는 해방되고 나서 바로 부숴버렸는데 그 계단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계단은 일제 강점기의 일제 통치의 흔적입니다. 그 안내판을 세워놓고 또 일제 부역했던 친일파들의 공적비가 있어요. 윤옥렬이니 윤치호라는 사람 알죠? 윤치호 네. 아버지. 윤치호도 물론 여기에 올라 있는데 윤옥렬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전남도 관찰사예요. 전라남도 관찰사. 갖고 친일 많이 했던 사람 뭐 이근호, 이근식, 내리 바로 을사 늑약 1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1월 18일이, 네. 11월 17일이. 내일. 예. 근데 그런 게 이근호, 이근식 이런 사람들이 공적비가 광주에 있었어요. 공원에. 예. 아. 그래서 이런 것은 그대로 우리가 방치한다는 건 말이 아니다. 오른쪽에다 딱 별도로 놔뒀던데요. 예. 보니까. 그래갖고 그것을 갖다 딱 모아놔갖고 잡발쳐놨어. 너희들은 빤드에 서 있을 수는 없어. 봤어요. 예. 그 우리가 만드는 것이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뭐냐. 깨 부숴버리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냥 부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걸 없애버리면 사람들이 윤초가 여기서 뭔 짓을 했는지 모른다. 이거가 여기서 뭔 짓을 했는지 모르니까 일단 놓고 그러나 치욕스럽게 넘어뜨려 놓고 밟지는 못하겠어. 밟다 보면 깨져버리니까. 올팔 묘지 가면은 전타임 표지판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금방 깨져버리니까. 전에 어떤 사람이 윤옥렬이 이러면 망치를 깨다가 좀 들켜갖고 좀 일부 부서지기도 했어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그죠. 김영삼 대통령이 중앙청을 부숴버렸잖아요. 뜯어버렸잖아요. 그건 잘못한 것이라고 봐요. 물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두자가 아니라 저쪽 한가진 데다 옮겨놓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우리가 그것을 학생들이 가서 보게 하고 이럴 필요는 있었어요. 나라 뺏긴 소름도 알고. 그렇죠. 그거죠. 근데 그냥 부숴버리니까 처음에는 기분으로는 아 시원하다 개운하다 아따 좋다 했는지만 실은 그건 잘못한 것이야. 그런 것들이 유형의 것들은 보존해날 필요가 있어요. 흑역사도 어두운 역사도 우리의 역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친일 잔재 전수조사 보고서가 나오니까 아이 그러면 학교에 교과뿐만 아니라 뭣도 있겠네 해가지고 광주시 교육청에서 학교 내 친일 잔재 전수조사 TF를 만듭니다. 갖고 교과가 어떻게 생겼냐, 학교 안에 무슨 다른 것은 없느냐, 학교마다 있는 교표들. 이 교표들이 전국에 있는 학교의 교표들이 되게 막 각이 져갖고 뿔뿔 있어요. 그게 일본의 우길 전범기인 우길기를 상징하는데 쫙쫙 뻗어나가는 도안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근데 지금 그것도 모르고 다들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 전국의 학교도 교표 요즘은 학교 생각 말고 보면은 막 뿌쭉쭉 뻗어나고 삐쭉삐쭉 아예 똑같이 생겨갖고 학교 이름만 다르게 써놓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광주일고 교표나 광주고 교표나 모양이 똑같아요. 재질만 다르고 거기에다가 글자를 어떻게 써놨느냐만 다를 뿐이지.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일제 잔재라는 걸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보고서가 나왔고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좀 늦게 시작했는데 광주는 새로 생긴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교 내 친일 잔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새로 생긴 학교에서는. 근데 전라남도는 그 수백 개 학교가 옛날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있던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용 자체가 일본식 정원이고. 맞아요. 들어가면은 그 일본식 향나무 가이스카 향나무에다 향나무에다 보면 일본 그 왕궁 정원 똑같아. 그 한가운데 그 교문 그 건물 들어간데 큰 나무가 삥 돌아서 이러고 딱 하면 뭐가 있고. 자 그런 것들이 우리는 와 이런 것이 일본식의 문화였다 하는 것을 잘 몰라요. 한국의 정원은 그 유명한 서세원이 있잖아요. 한국의 정원은 뭐냐면은 선지를 안 하고 자연을 그대로 살려 있는 게 우리 정원이에요. 자연스러운 게. 예, 어렸을 때 우리가 보면은
그 담 밑에 예. 토박 밑에는 채송화 있고 예. 담 밑에는 감나무 있고 예. 그 나무를 갖고 뭐 이렇게 곤배를 만들어서 뭐라고 지뭐 분재. 분재한다고 그게 일본식. 일본식이요. 예. 팔을 꺾어서 막 직각으로 만들어 놓고 이 나무를 고통을 준 거죠. 맞아. 나무에 대한 소소한 그런 게 폭력이 없어. 소나무도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자연스럽고. 소서원에 가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옛날부터 우리 내려온 집안에 그런 것이 없었어요. 관공서에 가보면 분재 있고 나무를 막 이렇게 깎아놓고 이런 것들이 일본식 흔적인데 그런 것들이 마치 좋은 것인 줄 알고 요즘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도 돈 들여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인들이 의식이 없는 데다가 정원사들도 맨 그런 것만 해갖고 그게 그걸 내려와 비싸니까. 아니 네. 그렇게 해온 것을 배웠기 때문에 네. 저 선생한테 예. 그 비석을 만드는데도 일본식 청원탑 모양을 가지고 해요. 예. 우리나라 비석은 그 위에서 보면 직사각형이잖아요. 위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예. 앞 옆은 넓적하고 앞뒤로는 좁고 예. 그 이렇게 큰 갓을 쓰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전형적인 비석인데 일본 청원탑 비석은 위에서 보면 마른 바닥이 딱 정사각형이에요. 위로 올라가면서 살짝 좁아지고 위가 뿔리형이 돼 있어요. 일본식이. 일본식 청원탑 비석. 근데 사망제가 있어요, 그것이. 근데 석공들이 이제 그것이 이제 비석 만드는 것인 줄 알고 네. 또 해방 이후에 6.25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도 청원탑, 청원비, 위령비 많이 세웠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세요. 그 한동안 이제 우리나라 청원탑도 이렇게 뾰족하게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위에 가서 이렇게 딱 마루마루 만나는 게 예. 그 전형적인 일본식 청원탑이에요. 이거 이제 그래 내가 자료가 있었으면 사진도 보여주면 좋을 텐데. 예, 그 그러면 이걸 보시는 분들이 청원탑 전용 이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막 나올 거예요. 우리가 올리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제 개인 유튜브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저기 그 우리 그 민족문제연구소 네. 광주 지부장님이신데 예. 마음대로 말씀하셔도 돼요. 내가 마음대로 해요. 하고 싶은 대로 말씀하셔도 아니 돼요. 요거 갖다가 EBS에서도 그대로 했어.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야 되구나. 모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너무 몰라요. 그러죠. 예. 진짜 많이 몰라요. 예. 그래 우리가 이게 학교로 찾아가는 친일항일 음악그 워낙에 친일항일 음악회였는데 작년부터 음악극으로 바꿨어요. 연극 배우도 같이. 음악회만 하니까 좀 지루해서 애들이 졸고 그래. 배우까지 해놓고 훨씬 더 활동적으로 해놓으니까 아주 재밌어요. 광주 2015년부터 광주 교육청이 돈을 대줘가지고 이런 거 학교를 하니까 우리가 이걸 음악회를 했는데 시내에서 하니까 학생들이 볼 기회가 없어. 그 교육감이 이거는 학생들한테 좀 보여주면 좋겠다. 장국 교육감이 해가지고 학교로 찾아가서 학교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찾아가긴 했는데 비대면 방법을 우리가 썼어요. 강당에는 띄엄띄엄 거리 유지하면서 조금만 안 치고 방송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학교만 그 방송 시스템이 있으니까 네. 거기다 연결해서 다른 학생들은 교실에서 이렇게 보게 참 우리가 비대면 그 코로나 문화로 언택트 문화. 비대면 네. 방식의 공연들을 이제 또 개발해갖고 박사님 근데 이게 이제 비대면이어서 실제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는 많이 안 올 수 있어도 이 온라인으로 많이 퍼져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네. 그것은 제가 많이 퍼뜨릴게요. 바깥으로는 이제 예. 떼어놓진 않았는데 예. 광주권은 이미 다 끝났고 예. 전남에서 4개 효가 남아 있거든요. 네. 우리 선생님이 그때 또 오세요. 예, 와서 그럴게요. 찍어 보세요. 이 공연을 하니까 예, 12월 공연. 7일 날 그 담양 한빛고에서 오고 예. 12월 10일 날 학대를 고등학교에서 오고 예. 15일 날 나주고등학교에서 해요. 그러면 똑같은 공연이에요? 같은 공연은 이제 학교로 찾아갔으니 그 학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럴게요. 예, 그 비싼 공연이에요. 한평 학다리 고등학교요? 예. 거기 이용섭 시장님 거기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날 이제 학다고등학교 동문들도 많이 온답니다. 그 여기 김갑재 선생 그 학다리 출신이거든요. 네. 여기 광복회 지부장이든. 그럴게요. 예. 그래갖고 오겠다고. 그분도 친일잔재 전수조사 TF에서 맹활약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의병장 죽봉
네. 김태원 장군의 손자잖아요. 모르세요? 저는 이제 자세히는 모르고요. 저그 네. 농성동 내려가면 그 족봉 동상 있잖아요. 예. 족봉로. 언제 그 좀 기록에 남겨야 되실 분 계시면 제가 이제 이런 거 인터뷰해서 자료를 이렇게 남겨 놓을게요. 제가 이제 그걸 취미로 하고 있으니까요. 예. 예. 우리도 지금 네. 요걸 뜯으면은 아예 얘가 지금 세트예요. 예. 촬영을 쓰는 예. 촬영 세트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음, 취미로 하고 있는데 음, 이제 지금 광주에 스토리도 있고 또 볼만한 곳을 알려서 음. 광주도 많이 찾게 하고 또 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예, 있어요. 그 이제 아까 우리가 국가폭력을 이야기했는데 네. 우리 허 선생님도 그 국가폭력 특강 때문에 오셔서 갖고 지금 계속 오시는데 아, 그랬어요? 예. 국가폭력과 인권 예. 아까 우리 그 예. 이묘숙 이묘 예, 사무처장님. 예, 선생님도 아까 이제 우리는 또 관심이 그가 있으니까 예. 미술사를 통해보는 어때 국가폭력 볼수 있냐 하고 바로 예. 그러면 재밌는 꼭지가 되잖아요. 어디에 가도 없는 꼭지. 이런 것들이 실은 좋은 인문학 강의거든요. 그러면 여기 박사님이 좋은 거 할 때 저를 초대해 주시면 명함을 주세요. 예, 그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역사에 남기기도 하고 그래. 자료로도 남겨놓고 그렇게 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TV 광주협의회라는 그 유튜브에서 네. 보시면은 네. 우리가 해놨던 것을 많이 올려놨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러면 선생님이 해놨던 거 영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주시면 그거 또 보면은 많이 올라가 있어. 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애쓰셨어요. 아니 네. 재밌어요. 네. 그래서 건강하셔야 되겠는데 계속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시려면 아주 이런 거 건강하셔야 보니까 재밌어 갖고 아프도 안 해요.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 비결은 뭐냐? 재밌게 살아라. 재밌는 거 이렇게. 뭐냐? 나쁜 놈 욕하고 패고. 욕하지 말고 좋은 아니 나쁜 놈 욕하고 패고 좋은 사람 칭찬하고 술 사주고. 네. 저도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술 먹고 싶어서 네. 술 한잔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뭔 술 먹을라? 제발 통일 좀 빨리 되라. 지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화폐에 나와 있는 장우성이 이 친일 작가의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화폐를 만든 거 바꾼다 이게 나왔잖아요. 저 음악에서도 그래. 지금 방금 내가 나눠드린 자료가 친일 항일 음악. 이 사람들이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술을 통해서 나치도 그랬고 개별스나 나치도 또 일제도 항상 예술가들을 앞세워 가지고 프로파간다를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앞장서서 이제 춤추고 거기서 희생해서 날려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그 친일 잔재 청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황남파 안희태 뭐 현재명이 날리고 살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정리해가는 과정이에요. 또 여기도 저는 그 교수님 말씀을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때는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프로파간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나치즘에 관해서 좀 연구를 했었는데 음악도 보면 그런 거에 좀 협조를 많이 한 사람들도 있지만 나중에 내가 그때 말했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홍남파를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그 양반이 친일을 했던 친일을 하지 않았던 굉장히 중요한 점에 이 사람이 한때는 민족의 굉장히 어려움에 가서 울면서 작곡을 했을 때가 있었고 어쩔 때 보면 또 권력에 부합했을 때도 있었고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은 그 정치적 성향을 넘어서 예술적인 어떤 견지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예술적인 모습 자체가 그것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지만은 그 작품의 순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또 바라볼 수는 있으면 좀 좋겠다. 저는 이제 정율성 선생님은 제가 이제 실제로 연구를 좀 해봤고 여기에 대해서 음악적인 가치를 두자면 음악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실은 제로입니다. 작품성은 제로지만은 또 이분이 살아온 그 항일 역사의 어떤 과정에서 비춰보는 어떤 관점은 최고지만은 작품성이라든지 음악에 관한 어떤 존재 자체에서는 그 음악적인 어떤 기술적인 면, 그다음에 전체적인 면에서 너무 뒤떨어진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고 대신 이분은 그 파시스트와 마찬가지 어떤 그 정권 지향적인 거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건 아니고 그 인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 달래주기 위한 어떤 음악들도 만드신 분이고 막 이런 부분들 저런 분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한 예, 고집보다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한 번씩 이 앞에 맞춰보시는 부분 거죠. 서문을 제가 썼는데 결론이 그래요. 알고나 부르자예요. 네, 홍남파 알고. 거기 저도 좋아하고 많이 불렀어요. 근데 홍남파도 이제 천기 나중에 말기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때 가면서부터 이제 예술가들이 많이 동원되고 그때 많이 그냥 뭐 혈전음 이런 전쟁 참여 노래를 작곡을 해버리거든요. 그런 것들.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요즘은 안 불러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희망의 나라로 갈지 이런 것들은 희망의 나라로는 1931년에 나오는데 1931년이 만주사변이거든요. 일본이 그때 와 우리 대륙에 만주 드림을 가지고 있을 때 현재 명의는 바다 건너 저편을 희망의 나라로 그것은 일본의 희망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 가사만 보면은 독도는 우리 땅 일본 놈이 일본말로 독도는 우리 땅 해보면 일본 거 잡듯이 미국 놈들이 독도에 싸울랜드 해보면 미국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게 국제적으로 되는데 희망의 나라로 이것도 막연하게 그냥 희망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바다 건너 저편은 이 일본의 희망이었지 우리 희망은 아니었거든. 현재 명이야말로 가장 압도간 말하자면 적극적인 친일음악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반성하고 해야지 될 필요가 있다 하고 2010년부터 이 짓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안익태 애국가를 갖고 안익태 그 뭐 고선 조카라는 놈이 그 광복 회장을 고소하고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는 잘했다 그랬어요. 자꾸 떠들어라. 자꾸 떠들어라. 그래갖고 뭔가 진실이 서로 밝혀지게 묻혀져 있지 않게. 친일하고 나치에다가 그 보역을 했던 사람들이 쓴 곡을 우리가 애국가로 쓰고 있다는 건 세계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향의 봄을 부르는 어떤 서정곡하고 어떤 나라를 아니면 학교 교가를 이렇게 부르는 것하고는 상징이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광길고 교가 작년에 바꿨거든요. 우리가 보고서 한 줄에 광길고 교가가 친일파 이영렬이 썼다 했더니 그냥 학생들이 교가를 안 불러버려. 고등학교만 해도 학교 행사마다 교가 부를 일이 많은데 입학식도 안 부르고 문식도 안 부르고 뭔 행사도 안 불러본 게 이제 결국은 학교가 학생들, 학부형들, 선생님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교가를 바꾸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애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러고 바우곡에 불러세요. 근데 이흥렬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했다더라. 하고 알고 부르는 거다고 그냥 와 이흥렬 훌륭한 음악가다만 박수만 치고 부르는 거다고 의미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역사를 조명해 봤을 때 문화라는 게 그냥 즐겁기만 하고 그냥 음악성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배경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좀 알고 하면은 더 좋지 않냐?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게 이런 거죠. 제가 예. 하여튼 그리고 예고를 해드릴게요. 우리 정상현 선생님이 지금 뭐 연구를 해갖고 분석하는 자료가 있는데 아까 말씀 우리 삼처장님이 말씀하셨던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우리들의 문화 상황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오늘 또 제가 보다가 나왔는데 이게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모르죠 이제 보고 있는 중이니까 놔두세요 그냥.